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박쌤이에요. 자, 이번에 대학 일반물리학 실험에서 설명할 내용은, 실험 오리엔테이션과 실험 5차 교육입니다. 먼저, 실험 오리엔테이션을 보면은, 실험 보고서 작성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우선 그 배포되는 실험 보고서 양식 따라서 적으면 돼요. 그래서 처음이 실험 보고서 커버 페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실험 제목, 실험자, 실험 일시, 뭐 이런 거 적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실험 목적. 그래서 여러분들 실험 교재에 있는 내용을 옮겨 적으면 되겠고요. 다음은 실험 관련 이론. 역시 실험 교재에 있는 내용을 옮겨 적으면 되겠는데 글만 들빼 적지 말고 자, 그림도 포함시켜 가지고 적어야 되겠고. 자, 다음 실험 장비 및 실험 방법. 여기도 글만 들떠 적지 말고 그림도 포함시켜서 작성해 주세요. 보통 여기까지를 예비 보고서라고 말을 하죠. 자, 그 다음은 실험값 및 계산 과정. 자, 여기서는 이제 유효 숫자를 고려해서 여러 테이블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프도 이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 이를테면은 뭐 엑셀 같은 거. 자, 그리고 모든 실험값에 대한 계산 과정을 적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5번 반복 측정한다. 그러면 뭐 그 중에 뭐 한 번만 대표적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5가지 다 그 계산 과정 적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결과 및 토의 및 참고 문헌. 그래서 여기서는 요 실험값의 표와 그래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 그리고 오차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 원인, 그리고 원인을 알면은 오차를 줄이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간략한 실험 소감. 실험은 그 보고서기 때문에 너무 실험 소감을 장하게 적으면 안 돼요. 간략하게. 자, 이렇게 실험 보고서 작성을 하는데, 자, 요 이제 4번, 5번은 이제 결과 보고서라고 하죠. 하지만 저는 뭐 예비 보고서 따로, 결과 보고서 따로 그렇게 제출받지는 않겠고, 예비 보고서 내용까지가 3점, 그 다음에 실험값과 계산 과정이 4점, 그리고 결과 및 토의가 3점. 그래서 합쳐서 10점 만점으로 실험 보고서를 저는 채점을 하겠어요. 근데 보면은 실험값 및 계산 과정이 4점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그 계산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결과 및 토의 및 참고 문헌이 3점인데 그만큼 그 결과 및 토의가 이제 중요하다는 건데, 뭐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분량이 있어야 돼요. 뭐 두세 줄 적고 결과 및 토의 썼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곤란해요. 결과 및 토의 충실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험 보고서 작성 방법은 이렇고요. 자, 다음은 이제 실험 5차 교육. 자, 실험하다 보면 이제 오차가 발생을 하는데, 오차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개통 오차하고 우연 오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통 오차.
시스테매틱 에러. 요런 거는 예를 들어 자로 이제 물체의 길이를 측정한다고 할 때 그 자의 눈금이 처음부터 잘못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 오차 발생하겠죠. 개통 오차. 그다음에 우연 오차는 뭐 자의 눈금은 제대로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물체의 길이가 이렇게 눈금과 눈금의 사이에 온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읽는데 이게 실험자마다 다르겠죠. 누구는 뭐 5, 누구는 6, 누구는 7,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읽겠죠. 이런 게 바로 우연 오차예요. 자, 그리고 전문적인 용어로 개통 오차는 정확도에 영향을 주고 우연 오차는 정밀도에 영향을 준다. 그런 말을 씁니다. 정확도? 정밀도? 자,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정확하다, 정밀하다, 그렇게 엄격하게 구별해서 사용 안 하죠. 그런데 실험에서는 정확한 거하고 정밀한 거하고 분명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알려드리기 위해 자, 관역 4개를 준비했어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관역에다가 뭐 총을 쏴요. 딱딱딱딱딱. 그랬더니 막 이렇게 엄청 퍼졌죠. 이러면은 정확하지도 않고 정밀하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 관역. 이제 좀 신기일전에서 쐈어요. 딱딱딱딱. 그랬더니 한가운데 모이긴 했죠. 근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더 촘촘하게 모일 수 있지는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기는 한데 정밀한 게 조금 아쉬운 거죠. 자, 다음 세 번째 관역. 땅땅땅땅 쌌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자, 만일에 군대에서 이렇게 쏘면은 조교가 뭐라 그러냐면은 뭐 별로 뭐라고 얘기 안 하고 총이 좀 이상하네 하더니 총에 0점 맞춰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관역의 중심에서 벗어났으니까 좀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 정밀도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 자체는 좋은 건데, 그러니까 잘 겨냥을 해서 잘 쏜 건데 총 자체 0점이 안 맞아 있어가지고 그 관역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관역. 그래서 땅땅땅땅 쐈더니만 이렇게 관역의 중심에 촘촘하게 모여 있죠. 이러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정확도도 높고 정밀도도 높고.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실험 데이터를 얻어야 되겠어요. 자, 근데 우리 실험 데이터를 여러 번 얻잖아요. 왜 여러 번 얻죠? 실험 시간 너무 빨리 끝나니까 좀 실험 시간 늘어나게 하려고 그러려고 반복 측정하나요? 그것도 좀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우연 오차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 측정하면은 우연 오차가 감소해요. 자,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퍼센트 오차를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항상 이제 학생들 이제 막 수업 시간마다 계속 물어봐요. 퍼센트 오차가 뭐냐고. 아이, 뭐긴 뭐야. 이참에 확실히 알아두세요. 퍼센트 오차는 분모가 표준값이고 분자는 표준값과 실험값의 차이. 절대값 했죠. 절대값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표준값이 실험값보다 크다, 또는 표준값이 실험값보다 작다. 그러니까 퍼센트 오차가
플러스 부호, 마이너스 부호가 나올 테고, 뭐 플러스 부호, 마이너스 부호에 이제 별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처음에 그럴 요량이 아니었다면 그냥 절대값을 취해주세요. 자, 그리고 곱하기 100 이렇게 퍼센트 오차 이렇게 계산해요. 자, 근데 여기서 표준값은 이론값, 그러니까 이론으로부터 이제 계산되는 값 또는 문헌값. 문헌값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실험 장비보다 훨씬 좋은 실험 장비로 측정이 돼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해도 신뢰가 가는 그런 값을 문헌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모에 표준값 대입해가지고 퍼센트 오차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측정하죠. 그래서 n번 반복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실험값이 x1, x2 등등등 xn 뭐 이렇게 얻어지겠죠.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제일 먼저 하는 게 x1, x2 등등등 xn을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눈 거. 이게 평균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실험값에서 평균을 뺀 거, 혹은 뭐 반대로 해도 돼요. 어떤 책은 또 반대로 얘기를 하죠. 평균에서 실험값 뺀 걸로. 어쨌거나 편차를 다 그냥 합해주면은 0이 돼요. 그게 뭐야? 아이고 의미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편차의 제곱을 합해줘요. 자, 그리고 편차의 제곱을 합하고 n-1로 나누고 루트 채워준 거, 요거를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근데 왜 n으로 안 하고 n-1로 나누지? 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는데 뭐 대부분의 실험들은 참값을 몰라요. 그러면은 x1, x2 등등등 xn, 그럼 이 n개 중에서 한 개를 참값으로 설정을 해요. 그러면은 나머지 n-1개가 이제 정말 실험값이 되겠죠. 그래서 n-1로 나눈다. 좀 얼렁뚱땅 얼렁 설명했어요. 자, 다음은 평균의 표준 편차. 그거를 이제 간단히 표준 오차라고 하는데, 그럼 이거는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의 합 나누기 n-1 하고 루트 취한 거. 뭐 예를 들어 5번 반복 측정했다. 그러면은 n-1 그러니까 5, 4, 20으로 나누고 루트 취하고 해서 이제 표준 오차를 계산을 하는데, 이 표준 오차 요거는 이제 뭐냐면 통계학에서 뭐 얘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라고 하면은 얘는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고 루트 n, 그러니까 n은 샘플의 수죠. 예, 통계학에 이런 이론이 있죠. 예, 그거하고 관련됐다. 역시 얼렁뚱땅 얼렁 얘기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값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고값은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이 표준 오차에다가 어떤 값을 곱해준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를 곱해주면은 신뢰도가 68%, 2가 곱해주면은 신뢰도가 95%. 그러니까 숫자가 클수록 그 신뢰도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요 신뢰 구간, 그러니까 너 어디 살아?
저 서울 사는데요. 그러면 틀릴 확률이 되게 적죠. 반대로 너 어디 살아? 저 아시아 대륙에 사는데요. 그럼 한국보다 더 신뢰도가 좋고 너 어디 살아? 지구에 살아요. 예, 그러면 틀릴 가능성이 엄청 적죠.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하고 신뢰도는 서로 비례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일반 물리학 실험 장비들은 그렇게 좋은 장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기껏해야 한 50%.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신뢰 구간이 어떻게 되냐면 그 표준 오차에다가 그 1보다도 더 적은 값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0.674로 곱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고값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실험 보고서에 적으면 되는 거죠. 자, 실험값 처리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뭐 말했지만 그 뭐 적절한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엑셀 같은 거 그런 걸 이용해서 그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점들 찍고 그 다음에 이 점들을 지나는 오차가 가장 적은 직선, 그러니까 요 길이의 합, 그게 가장 적은 직선을 찾아요. 자, 그러면은 요게 기울기 m하고 y절편 그 b의 함수가 될 텐데, 그러면은 이게 최소다. 그러면은 이 함수를 기울기 m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그리고 y절편 b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가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울기 m하고 y절편 b에 대한 그 1차 연립방정식이 얻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면은 예, 이런 결론이 얻어져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안 하고도, 그러니까 이런 이론 같은 거 모르고도 그래프는 얼마든지 그릴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자, 적절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엑셀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차트를 삽입을 해야 되는데, 차트의 종류로는 이제 분산형 차트를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그럼 점 다 찍어줘요. 그리고 이 점들을 지나가는 이 오차가 작은 직선, 요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리니어 핏이라고 하는데, 근데 엑셀에서는 저거를 추세선이라고 해요. 추세선 중에서도 선형 추세선. 자, 이렇게 하면은 요 기울기 m하고 y절편 b를 알려줘요. 그런데 이렇게 구한 게 좀 유효 숫자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유효 숫자가 부족할 때는 그 엑셀 함수로 이제 기울기 구하는 슬롭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y절편 구하는 함수인 인터셉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기울기 작업을 하면 예, 뭐 그럼 완벽하죠. 자, 그리고 그래프는 이제 필수 요소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표시를 해야 그래프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래프만 띡 그려놓으면은 아주 그냥 뭐 좀 안 좋죠. 아무튼 예, 가로축과 세로축의 물리량 명칭을 적어야 되고, 그래서 만일에 뭐 가로축이 시간이다 그러면 그 단위도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필수 요소고, 그리고 또 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니어 핏을 추가를 한다면, 그쵸?
그럼 그런 것도 당연히 필수 요소고, 그리고 이것도 손으로 긋는 게 아니라 적절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문적으로는 뭐 선형 회귀 분석 또는 최소 작성법, 리스트 스퀘어 메서드라고 하는데, 뭐 아무튼 뭐 이론을 몰라도 그리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 이제 실험 5차 교육으로는 5차의 전파, 그러니까 5차가 바이러스처럼 전파를 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물리량 t가 물리량 x, y, z의 함수로 주어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편차는 이렇고, 그러면 표준 편차는 이렇고, 그 다음에 표준 오차는 이렇고. 그래서 표준 오차가 그 루트 그 함수 f를 x에 대해서 편미한 것의 제곱, 그 다음에 x의 표준 오차의 제곱, 그리고 그 다음에 함수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의 제곱, y의 표준 오차의 제곱 플러스 함수 f를 z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의 제곱, 그리고 z의 표준 오차의 제곱. 복잡하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함수 t가 x하고 y하고 z를 다 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절대적 정밀도가 비슷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물체의 길이를 측정을 하는데,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눠서 긴 거, 중간 거, 짧은 거 이렇게 셋으로 나눠요. 자, 그러면은 이럴 때 x하고 y하고 z는 그냥 정밀도가 같게, 그러니까 절대적 정밀도가 비슷하게, 그러니까 뭐 줄자로 측정했으면은 계속 줄자를 이용하고, 뭐 번역 캘리퍼스를 이용을 했으면은 계속 번역 캘리퍼스를 이용하고, 뭐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했으면 계속해서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면 돼요. 괜히 뭐 예를 들어 뭐 Z는 길이가 짧으니까 마이크로미터를 써야겠다. 그거는 다 오바예요. 어차피 길이가 짧아도 더 하는 경우에는 오차가 묻히기 때문에 더 정밀한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곱하는 경우는 또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곱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상대적 정밀도가 비슷해야 됩니다. 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요렇게 생긴 물체의 부피를 측정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긴 길이가 x, 중간 길이가 y, 제일 짧은 길이가 z. 이 경우에는 긴 길이는 정밀도가 낮은, 예를 들어 줄자 같은 걸 사용하면 돼요. 줄자는 정밀도가 0.1mm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중간 길이는 얘보다는, 그러니까 줄자보다는 정밀도가 좋아야 돼요. 버니 캘리퍼스 같은 거, 얘가 정밀도가 0.01mm 이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장 짧은 길이 Z 같은 경우에는 정밀도가 제일 좋은 거,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정밀도가 0.001mm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곱하는 경우에는 치수가 작은 것일수록 더욱더 정밀하게, 그러니까 상대적 정밀도가 비슷하게 그렇게 측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과한 게 없죠. 낭비가 없어요. 자, 이렇게
5차 전파일까지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및 실험 5차 교육 다 완료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